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멜레트릭스의 줌 75 리뷰 2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줌 75는 멜레트릭스에서 크게 힘 좀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우측 상단 부분을 유저의 입맛에 맞게 여러가지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멜레트릭스사로부터 여러가지 우측 상단 옵션을 지원받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옵션을 다 조립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일부 영상에서는 그룹바이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이라서 타건 영상만 간단하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은 커스텀 키보드 입문 유저분들이 보기 편하시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LCD 모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줌 75를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스는 원래 내부 무게추가 들어있는 건데 SE 버전은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키보드 케이스에 파도 그림이 들어있네요. 요거는 따로 손잡이는 없고 지퍼는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를 열어서 구성품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시리즈에는 항상 케이블,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용용. 이건 노브 킷을 장착했을 때 쓸 수 있는 노브입니다. 노브에 기스나 찍힘이 생기지 않게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노브 안에는 나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구멍에 맞춰서 넣은 다음에 조여주면은 이런 거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줌 TKL부터 줌 65 버전 2까지 계속 채용하고 있는 쫄쫄입니다. 이건 보강판에 끼워주는 거고요. 제가 받은 프로토타입은 레드 컬러지만 실제 그룹바이 구매자들은 검은색 색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립에 필요한 육각 렌치입니다. 이것은 키보드 바닥면에 끼우는 범폰입니다.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 커스텀 모듈과 보강판에 쓰이는 나사입니다. 가방 내부 안쪽은 찍찍이 부직포로 고정되어 있고요. 처음으로 연 봉투에는 키보드 안쪽을 채워주는 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살짝 달라붙어 있는데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떼어주세요. 이건 내부 무게추 자리에 넣는 폼입니다. 지금 꺼내는 건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넣는 흡음재예요. 이 얇은 폼은 기판 바로 위에 깔아주는 겁니다. 취향에 맞게 이 부분을 잘라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판의 하단에 붙여주는 쇼트 방지 폼입니다. 기판 껍데기를 벗겨낼 때 기판 핫스왑 소켓이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벗겨내주세요. 5핀 스위치 체결이 가능한 핫스왑 PCB입니다. 다음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PC 보강판입니다. PC가 폴리카보네이트예요.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이 유연성 있는 재질이 플렉서블한 키감을 내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패키지를 열어볼까요? 이 노란 봉투에는 블루투스를 사용할 때 필요한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블루투스 없이 쓰실 때는 연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룹바이 참여한 소비자들에게는 이중사출 구조의 WS 스테빌 V3 제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빨간 박스요. 자, 그럼 드디어 키보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멜레트릭스로부터 지원받은 줌 75 프로토타입은 SE 버전, 그러니까 스페셜 에디션 버전입니다. 스페셜 에디션 버전은 일반 버전과는 다르게 표면이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고 못따기 부분, 그러니까 챔퍼 부분이 금색으로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이글로스 골드 챔퍼라고 하네요. 또한 우측 하단 방향키 부분에 줌 시리즈의 로고, 망원경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하이글로스 골드 챔퍼입니다. 커스텀 키보드 빌드는 스테빌라이저 튜닝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은 먼저 상세한 빌드부터 안내해드리고 스테빌라이저 튜닝법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조립을 위해 와샤를 나사에 끼워주세요. 줌 75는 75% 배열이기 때문에 EU 사이즈의 스테빌 3개와 6.25U 사이즈의 스테빌 1개, 그러니까 총 4개의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스테빌에는 2개의 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와샤 결합 나사를 8개 준비해줍니다. 스테빌을 결합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뒤로 돌려서 나사를 결합해줍니다. 스위치 하부 흡음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잘 잡아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나사를 전부 다 조여주시면 됩니다.
볼트가 책상 아래로 떨어져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지금 기판 아래로 축 늘어져 있는 저 흡음재가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고정이 안 된 상태라 스위치 하부 폼이 흐느적거리네요. 잘 장착된 모습입니다. 이런 핫스왑 소켓 때문에 와시아가 휘어져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와시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사를 조금 돌린 다음에 잘라낸 와시아를 살짝 넣어주시고 볼트를 최대한 조여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쉬워 보이죠? 커스텀 키보드 별거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를 전부 다 장착해 줬으면은 스테빌이 잘 장착되어 있는지 위아래 운동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고 지나갔다가는 다시 완전히 키보드를 분해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들어가는 기보강 흡음재를 깔아주시고 보강판에 스탠드 오프 나사를 결합해주면 됩니다. 좀 더 플렉서블한 키감을 위해서 이 스탠드 오프 나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강하게 돌려서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줌 75 PC 보강판에는 이렇게 나사를 4개 결합할 수 있고요. 이 4개의 나사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다시 기판 뒤쪽에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보강판을 올려주고요. 간격을 잘 맞춰줍니다. 잘 맞췄다고 생각이 되면은 뒤집어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장착하고 있는 스탠드 오프 나사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착하지 않는다면 기보강을 연결해주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키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위치를 전부 제거했을 때 기판과 보강판 그리고 기보강 흡음재가 따로 분리되어 스위치 교체 시 번거로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스위치를 전부 제거한 다음에 결합하는 게 아닌 부분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판 하부에 붙이는 쇼트 방지폼은 제가 한 것처럼 양쪽 필름을 전부 제거한 다음에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접착력이 강한 부분의 필름을 먼저 제거한 후 기판에 폼을 붙여준 다음에 접착력이 약한 부분의 필름을 떼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번거로운 폼 정렬을 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러 코팅된 하판과 실버 색상의 서스 무게추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줌 75의 하판과 상판은 4개의 나사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져본 줌 시리즈는 전부 코팅이 되어 있던 건데 이번 스페셜 에디션 버전은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확실히 코팅보다는 아노다이징이 취향이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만졌을 때 이 맨질맨질한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PCB 기판이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스테빌라이저를 조립하기 전부터 그냥 기판과 요 하판 도터보드를 연결해서 바로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생각나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다 조립한 다음에 기판 테스트 하지 마시고 조립 전에 테스트를 맞춰서 불량이라면 바로바로 교환 받으셔서 조립을 진행해주세요. SE 버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내부 무게추가 장착되어서 저에게 발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무게추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안쪽에 블루투스 배터리를 넣어줄 것입니다. 내부 무게추를 치우니까 오른쪽에 공간이 보이죠? 배터리를 여기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부 무게추를 장착해서 선이 꼈네요. 살짝 뺀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해주세요. 내부 무게추를 구매하지 않으신 유저분들은 이곳에다가 그냥 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기보강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하판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빨간색 가스켓 슬리브를 끼워 주셔야 됩니다. 요거 길이 차이가 있어요. 길이가 짧은 슬리브는 양쪽 사이드에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길이가 조금 긴 거는 위아랫 부분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 레드 컬러의 슬리브는 블랙이나 네이비 색상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지금 연결하는 선은 블루투스 배터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은 하판 USB 도터보드에서 나온 선입니다.
커넥터 내부를 잘 살피신 다음에 끼우셔야 돼요. 뒤집어서 끼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조립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먼저 배지 모듈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상판을 뒤집어 주시면은 좌측 상단에 나사를 조일 수 있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모듈을 끼워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접시머리 나사인 육각 렌치 나사를 넣어 주세요. 배지를 빼고 장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지를 낀 상태에서 장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상판을 살짝 잡아서 들어준 다음에 장착해야 합니다. 저처럼 나사가 빠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다시 끼워줍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게 배지 모듈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다가 배지만 살짝 올려서 결합해 주면 됩니다. 자석이라서 탁탁 붙습니다. 장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다음은 투키 모듈입니다. 키 2개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와 비슷한 방법으로 은색 부품을 올려주신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세요. 이때도 접시머리 육각 렌치 나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품은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살짝 비스듬히 났을 때 보이네요. 기판 하부에는 모듈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살짝 깊숙하게 넣어서 체결해 주면 됩니다. 2개의 스위치를 끼울 수 있는 이 작은 핫스왑 보드도 커넥터를 살짝 열어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했을 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약간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연결에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는 하판에다가 이 보드를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판을 잘 잡아서 고정시켜 준 다음에 나사로 조여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접시머리 육각 렌치 나사를 쓰지 마시고 그냥 십자 드라이버 나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접시머리와 플랫한 나사가 구별됩니다. 접시머리 나사는 이렇게 은색 부품처럼 파여있는 곳에다가 사용해 주시면 되고 십자 나사는 이렇게 평평한 곳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세 군데를 전부 다 조여주신 다음에 기보강을 살짝 하판에 얹혀주고 상판을 덮어줘서 완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끼우면은 자연스럽게 보강판이 맞아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 일반적인 플라스틱 키캡이 아닌 고양이 아티산 키캡을 넣어줬습니다. 투키 모듈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다음은 하나의 스위치와 하나의 노브를 장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함께 동봉되어 있던 검은색 부품을 똑같이 장착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커넥터를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깊게 살짝 넣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넣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듈 기판을 하판과 연결해 줍니다. 역시 십자 나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전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브 쪽이 걸리지 않게 잘 넣어 주시고요. 스위치를 하나 끼워 주신 다음에 키캡을 넣어 주시고 노브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에 맞춰서 노브를 넣어 주신 다음에 저 구멍을 통해서 이 육각 렌치로 살짝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 노브의 안쪽에는 나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느다란 육각 렌치를 찾아서 노브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노브도 같이 보내주셔서 끼워봤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제 드디어 LCD 모듈을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닐을 벗겨낸 채로 조금 만져가지고 이렇게 얼룩들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얼룩이 없습니다. 안경 닦는 천으로 잘 닦아내 주시고요.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유리 커버를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LCD 모듈을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LCD 모듈은 십자 나사로 조여주세요. 다른 모듈처럼 기판과 먼저 연결을 해준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먼저 LCD 모듈을 장착한 다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세가 안 나와서 결국 기판을 분해한 다음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합되는지 살짝 대준 다음에 방향을 확인하고 상판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뭔가 자세가 잘 안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어거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제 손이 보이시나요? 진짜 뭔가 좀 힘들었어요, 이거 연결할 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부 영상에서는 다른 스테빌라이저와 다른 스위치를 체결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WS 스테빌라이저 V3 세 번째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이중 사출 구조, 그러니까 스템이 이중 사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빨간색 부분이 약간 실리콘처럼 말랑말랑한 거고요. 우큐 로고가 보이네요. 그리고 빨간색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튜닝을 하기 위해서 조립된 스테빌라이저를 분해해 줍니다. 이 빨간색 부분을 말랑말랑한 재질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테빌 키를 눌렀다 뗐을 때 철심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철심 끝부분은 갈갈이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무리 이중 사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어쨌든 수평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테빌 수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판 위에 올려지는 철심을 톡톡 건드려 가지고 약간 뜨는 부분이 확인되면은 살짝 구부려 가지고 철심의 수평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 작업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대충 흉내만 내셔도 좋습니다. 방금 검은색으로 칠한 거는 수평 잡은 철심의 상단 부분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 둬야지 스테빌라이저 조립을 할 때 그 부분을 상단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윤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에다가 먼저 윤활을 해줍니다. 사용한 윤활제는 크라이톡스 205G 제로입니다. 스템이 지나가는 모든 면에 꼼꼼히 발라주세요. 하우징에 바르지 않고 스템에 발라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방향에 맞춰서 스테빌라이저 하우징과 스템을 잘 결합해주세요. 이중 사출 구조의 스템은 보통 퍼마텍스나 슈퍼루브를 사용하지 않고 크라이톡스 205G 제로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찐득한 윤활제를 사용했을 때 키감이 많이 먹먹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WS 스테빌 V3는 위에서 철심을 넣는 게 아닌 아래쪽에서 철심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스테빌 키의 키캡을 교체할 때 철심이 스테빌라이저에서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조립하시면서 스테빌 상하 운동이 잘 되나 테스트해 주시고요. 스테빌 볼트에 와시아를 끼워서 스테빌을 결합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큰 구멍에다가 걸쇠를 넣고 볼트는 작은 구멍에서 체결을 해줍니다. 잡고 있지 않으면 스테빌라이저가 훅 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 손에서는 스테빌라이저를 고정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볼트를 조여줍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스테빌 와시아가 찌그러지지 않게 와시아를 살짝 잘라서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줌 75는 여러가지 길이의 스테빌을 장착할 수가 있는데 저는 6.25U 스테빌을 장착해 줬습니다. 스위치 하부 폼이 있기에 스티커는 안 쓰셔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볼트에 와시아를 끼워서 전부 체결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스테빌 키 상하 운동 꼭 체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조립합니다. 이 부분은 블루투스 배터리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USB 커넥터를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실패했었던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살짝 덮어주고요. 모듈이 정상적으로 연결됐는지 케이블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상단 LCD 모듈과 기판에도 불이 들어오니 확실하네요. 이제 나사를 조이고 범폰을 끼워서 마무리를 할 차례입니다. 4개의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범폰이 나사를 가려줘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짝 투명한 우유빛깔의 범폰도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검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제 스위치 끼우고 키캡만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멜레트릭스사에서 지원해준 스위치는 이번에 새로 나온
WS 모란디 스위치입니다. 이것은 리니어 스위치예요. 패키지에서도 보이는 우큐 스튜디오의 로고입니다. 모란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윤활이 되어 있습니다. 5핀 스위치고요. 하우징 재질이 약간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스위치 오프너로 잘 열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윤활이 되어 있고요. 뒷판에서 나오는 RGB를 확산시킬 수 있는 디퓨저가 내장되어 있고, 스프링은 2단 스프링입니다. LED 확산 디퓨저는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사용해도 간섭이 없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위치 하우징은 뚱뚱한 편이 아닌 살짝 날씬한 편이라서 어느 보강판이든 잘 들어갑니다. 스위치를 전부 체결하셨다면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스위치 테스터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스위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웹이 나옵니다. 오늘은 줌 75에 GMK 프리프레스 키캡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키캡 킷을 여러 개 샀다고 전부 키보드에 때려 박으면은 키캡 매칭 찌질이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포인트 키캡은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하며 은근슬쩍 여러 킷을 샀다는 걸 티 안 나게 어필한 다음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검증된 조합으로 키캡 매칭을 마무리해 주시면 나름 키보드판에서 고수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타건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분을 넘게 더빙을 했네요. 이번에는 두 종류의 다른 마이크도 추가해서 녹음해 봤습니다. 내부 외부 서스 무게 추가 포함된 SE 버전은 2.747kg이 나옵니다. 블루투스 상태일 때는 동시에 6개의 키만 입력이 되는데요.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무한 동시 입력 NK 롤오버 NK RO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비아 매핑을 지원해서 굉장히 편하게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자 JSON 파일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두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총 3가지 기기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 G, 펑션 X, 펑션 C 키를 이용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동글을 사용하여 데스크탑과 연결하여 타건하는 모습입니다. 끊김없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스마트폰과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펑션 키 플러스 X 키를 길게 눌러서 연결했습니다. 기존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LCD와 스페셜 에디션 버전까지 생긴 줌 75. 확실히 멜레트릭스에서 신경 쓴 느낌이 듭니다. 현재 LCD 창은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한데 추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줌 시리즈의 핫스왑 기판은 ISO 배열을 지원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보강판의 모양이 여러 배열을 지원하게 만들어졌고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키의 결합이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3핀 스위치를 체결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핀 스위치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키는 5핀 스위치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줌 시리즈는 계속해서 새로운 배열을 출시하며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중사출 스테빌라이저가 기본 스테빌로 제공되어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줌 75 키감이 제 취향에 맞아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란디 스위치와의 조합은 기분 좋은 로우 피치에 크리미한 키감을 내어주며 개인적으로는 일부에서 보여드린 아코 마차 스위치와의 궁합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이었습니다.